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케이심입니다. 2022년 6월 2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제가 세게 얘기할 거예요. 조금 세게 얘기할 건데 그거 감안해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세게 얘기하지만은 듣는 분들은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저는 세게 얘기할 건데, 어쨌든 그렇고,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은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레포트 쓰는 거, 그리고 알바하는 거 두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레포트부터 얘기를 할게요. 보통 이제 수능을 마치고 이제 대학생이 된 사람들은 공부가 이제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은 이제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면은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들이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할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 레포트 쓰는 거 있잖아요. 이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이 쓰라고 하는 요 레포트 쓰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평생 갈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지? 평생 갑니다. 자, 회사나 각종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무슨 무슨 동호회 활동을 하든, 그 어떤 무슨 여러분들이 사회 활동을 하든 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각종 문서를 쓰게 됩니다. 뭐 좋든 싫든 어떻게 해서든 문서를 쓰시게 될 거예요. 각종 문서를 쓰게 될 텐데, 이때 레포트 쓰던 거 유사하게 잡아가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대학 때 쓰던 그 레포트 쓰던 그 습관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그대로 나온다고. 따라서 무엇보다도 대학 시절 쓰던 레포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사회에서도 그대로 하게 될 거거든.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에 레포트를 대충 썼으면은 사회에 나와서도 문서 대충 쓰실 거고, 대학 시절에 레포트 충실하게 열심히 잘 쓰셨으면은 사회 나와서도 그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수능 볼 때 국영수 공부를 위해서 각종 무슨 노트를 만들고 암기를 하고 이런 것도 하셨을 거야, 아마. 고2, 2학년, 3학년 때. 근데 그것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대학교 1학년쯤 되면은 대충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계속 그럴 순 없지. 계속 그럴 순 없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후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레포트를 쓰면서 본인의 이제 문서 작업 스타일이 완성되는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쭉 쓰시면서 본인의 문서 작업 스타일이 이렇게 구축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문서 작업 스타일이 구축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레포트 쓰는 게. 이 스타일이 대학 때 굳어져 가지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뀌었다. 만에 하나. 자기가 한 30대 중반쯤에 갑자기 이 스타일이 바뀌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고생했겠지. 엄청나게 개고생을 했겠지. 아주 구역질나게 개고생을 하고 스타일이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이렇게 한번 바뀌었어도 다시 돌아와. 요요 현상처럼 다시 대학 때 스타일로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아마도 아주 높은 확률로.
자기는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한 조금 한 몇 달 지나면은 다시 돌아올 거야 아마. 예. 그래서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고딩 시절에 수능 볼 때 노트 쓰고 그게 중요할 거겠어요? 아니면 대학교 다닐 때 레포트 쓰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예,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예,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 그 노트 필기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중요도로만 따지면은 한 10%. 이게 10이고 얘가 한 90이야. 레포트가 90이라니까. 중요도로 따지면. 얘가 10이고 얘가 90이라니까. 9배, 9배. 내가 봤을 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근데 이렇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고등 시절에만 열심히 노트 만들고 박이 터지게 공부하고 막 그 이후에 대학교부터서는 그냥 레포트를 쓰라고 해도 그냥 대충 쓰는 사람들 있어.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과연 대학 교육이 필요할까요? 과연 그럴까? 자, 내가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학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레포트도 이렇게 대충 쓸 거면 대학교는 뭐하러 가? 응? 4년 뭐하러 시간 낭비해? 그 시간에 그냥 일하지. 응? 내가 대학 다니지 말라고 뭐 그거를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응? 이런 것도 대충 할 거면서 대학은 뭐하러 가? 자, 그래서 레포트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이거는 사실은 나 같은 비전문가는 나 같은 비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이런 것만 문서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의견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아. 사실은 나 같은 비전문가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진짜 전문가 분명히 있다니까. 문서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자,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어떠냐? 나도 학교를 다닌 지 꽤 오래됐어요. 벌써 20년 전이야. 그래서 솔직히 잘 몰라. 기억도 안 나 이제. 기억이 희미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다녔던 어떤 문과대학을 기준으로 이제 조금 적어볼게요. 조금. 자, 그래서 레포트는 대체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교수님한테 뭔가 배웠겠죠. 그래서 그거 필기한 거,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책을 찾아보든 뭘 찾아보든 자료를 찾아서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럴 거야. 근데 다만 본인의 이론이나 의견을 뭐 끝에라도 좋고 중간에라도 좋고 반드시 조금이라도 추가를 해야 한다. 처음부터 추가하는 건 좀 싸가지가 없고 처음부터 추가하지는 말고 1학년 대학교 갓 들어간 학부생이 벌써부터 처음부터 추가하지는 마시고 중간이나 말미쯤에 추가를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너네가 생각하는 건 틀렸어. 그건 틀린 이론이야, 틀린 이론. 근데 그거를 틀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추가를 하라는 거지. 응?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밑에다가 적으라는 얘기야. 그렇다고 또 싸가지 없게 처음부터 쓰지는 말고 중간이나 말미쯤에 끝에 머리쯤에 추가를 하시라는 거지.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통째로 카피를 하면 안 된다. 뭐 남이 쓴 논문을 통째로 카피를 하든 남이 쓴 문서를 갖다가 참고했는데 참고한다는 것도 어차피 카피잖아. 예? 그래서 카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카피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통째로 카피한 식으로 쓸 거면은 레포트를 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가 그랬어? 팔 아프게. 손만 아프지. 레포트 작성하는 게 무슨 팔 운동이?
여러분들 팔 운동 시키려고 손가락 운동 시키려고 레포트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에? 착각하면 안 돼. 자, 처음에는 본인의 의견을 갖다가 뭐 중간에 추가하고 이러면은 되게 유치찬란하고 어리석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틀렸어, 대부분. 대부분 틀렸어. 느껴지고 내용 틀렸어. 근데 그게 이제 2학년, 1학년 때 처음에 그러다가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되어 가면서 그 이론과 의견들이 더욱더 가다듬어지고 나아지고 발전을 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걱정 말라는 거야. 걱정 말고 계속 이렇게 하라는 거지. 네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전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계속 이렇게 쓰시라고. 틀렸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써야지. 다시. 다만 어떻게? 겸손하게 써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라고 겸손하게 쓰라는 거지. 어차피 틀릴 거 아니까. 틀릴 게 뻔하니까 겸손하게 쓰시라고. 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3학년, 4학년까지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나중에 뭐 일기를 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문서를 쓰게 될 거예요. 그때 이 레포터 쓰던 그 기억, 그 습관이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확실하게. 이거는 빼박이야. 확실하게 도움이 돼. 근데 남의 도움만 받고 그냥 다 어설프게 다 카피만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뒤처집니다. 회사에서. 사회에서. 그래서 레포트를 이제 이렇게 건성으로 대충 그냥 다 카피해서 쓸 바에는 차라리 고졸이 나아. 내가 봤을 때는. 폭이라도 빠르니까. 내가 봤을 때는 고졸이 낫다는 거야. 자, 회사에서 문서를 계속 열심히 쓰다 보면은 이 레포트 쓰던 거에서 이제 더 발전하시게 될 거예요. 더 잘 쓰게 될 거야. 더 잘 쓰게 돼. 그래서 여러분의 문서 작업 능력은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응? 대학 때 문서 능력이, 문서 작성 능력이 50이었다. 그러면은 회사 취직 후 계속 문서 작성하면서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 60, 70, 80, 90, 100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 올라가야 한다는 거야. 응? 올라가야 돼. 그리고 대부분 잘 올라가. 응? 노력만 하면 다 올라간다니까. 노력만 하면 다 올라가. 근데 앞만 봐도 자기는 이렇게 노력해서 계속 올리는 게 부담스러워. 힘들 것 같아.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회사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문서 작성 능력이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무리 봐도 자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힘들 것 같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사무직은 빨리 포기하시라. 굳이 할 필요 없어. 사무직은 빨리 포기하시라. 사무직만 직업은 아니다. 다른 직업을 빨리 찾아보시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돼야 돼. 응?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안 되면은 사무직은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시라고. 사무직을 찾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사무직 할 생각 하지도 마. 빨리 딴 거 하라고. 이런 거는 완전히 센 기본이야. 사무직에 있어서는 센 기본이라고. 이런 것들은. 센 기본이. 아시겠죠? 너무 기본이라서 이런 얘기 누가 해주지도 않아. 이런 거를 어드바이스로 합치고 해주지도 않는다고. 너무 기본이라. 근데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일부러 시간 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본적이라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거든. 이런 건 어드바이스 축에도 안 끼는 거야 사실은. 근데 진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간혹가다가 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해준다는 거지, 유튜브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포트 얘기는 됐고 이제 아르바이트 얘기를 해봅시다. 자, 대학교 다닐 때 주로 이제 방학 시즌에 알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옛날에는 집안이 좀 가난한 분들, 그런 학생들이, 고학생들이 이제 했던 거예요, 알바를. 뭐 집에 여유가 좀 있으면 사실은 옛날에 안 했어. 근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이 가난하든 부자든 그건 상관이 없어. 그냥 다 해야 돼. 모든 대학생이 알바를 다 하는 거를 지금은 추천해요. 왜 그러냐? 알바도 안 해봐. 그러면 사회 경험을 할 기회가 너무 적어. 특히 현대사회에서. 응?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집안 일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경험을 했다는 거지. 뭐 농산일을 하든 아니면 공장에서 작업을 하든 뭐 어떤 식으로든 그 집안에 내려온 그 가업을 갖다가 가업을 돕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대학생 시절에 가업 도와주는 학생이 어딨어? 학생이 있긴 해? 없을 거야 아마. 있더라도 거의 없겠지. 한 1%의 학생은 정말로 가업을 도와서 빡시게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한 얘기 안 들어도 돼. 근데 나머지 99%, 나머지 가업 안 하는 99%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알바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무조건 해야 돼. 너네 집에 돈이 많든 적든 그건 상관이 없다니까. 자, 사회 경험이 적은 사람은, 알바도 안 해보고 사회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만나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 헛소리를 해. 언제까지? 늙고 죽을 때까지. 나중에 그 사람이 한 얘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헛소리야. 물론 사람이 진지한 얘기만 할 수는 없고,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그냥 농담 따먹기도 하고, 응? 그냥 뭐 오늘 날씨 좋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 일상적인 이야기도 할 때는 해야 되겠지 물론. 응?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진지한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사회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이걸 못 한다니까. 무슨 경험이 있어야지 진지한 얘기를 하지. 그래 안 그래? 뭘 해봤어야지 뭘 진지한 얘기를 하든지 말지 할 거 아니야. 뭘 해봤어야지. 경험이 너무 적으니까는 이런 얘기를 못 한다니까. 진지하게 얘기도 못하고 진지하게 일 좀 하라니까 일도 못하고 똑바로 못하고 막 개gel거리게 되는 거야. 왜 그냥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알바도 안 해보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만약에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본인의 경험 부족 때문에 이제 해고 당하기가 일수예요. 안 당할 수도 있지만 해고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러지 마시라는 거지. 그러지 말고 알바는 졸업 전까지는 경험을 가급적이면 해보라는 거지. 너네 집에 돈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자, 알바를 해본 기간을 다 합쳐가지고 최소한 6개월은 되는 걸 추천해. 최소 6개월이야. 미니멈. 길면 더 좋아.
길수록 더 좋다. 대학생이 알바 많이 해봤자 길어야 2년이야. 네가 작정하고 해봤자 그래봤자 한 1, 2년밖에 못해 어차피. 응?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하시라는 거지. 기간을 다 합쳐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주중에 주중 월요일부터 진짜 유치하다 진짜. 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하셔서 알바를 해서 6개월 최소 6개월 하시는 걸 추천한다는 거예요. 응?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도 돼. 응? 뭐 죽으란 너네 보고 토요일 일요일도 일해가지고 뒤지란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물론 쉬어야지. 주말엔 쉬시고 주말엔 쉬어. 근데 대학생들은 이래. 근데 어쨌든 만약에 자기가 대학교 졸업한 지도 한참 됐고요. 나이도 많어. 그래가지고 40, 50대 됐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대학 다닐 때 알바를 안 해봤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알바를 해야 한다는 거지. 늦었어도. 후회되겠지. 젊었을 때 해볼걸. 후회되겠지만 늦었더라도 본인이 40대든 50대든 60대든 몇십 대든 간에 늦었어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하셔야 된다는 거지. 전 국민이 다 해야 돼 이거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안 해보면은 너무 바보 병신이 돼 사람이. 너무 바보 병신이 돼. 이렇게. 일상적인 사회 생활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사회생활 하시려면은 무조건 이건 알바는 해야 한다는 거지. 만약에 자기가 회사에서 해고를 좀 당했어. 당했다 쳐.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방황할 거야? 어? 무슨 10대 애들도 아니고 그 나이에? 그러니까 알바를 해보시고 경험을 쌓으셔가지고 설령 이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뭐 본인이 잘못했든 회사가 잘못했든 이유 불문하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살다 보면 해고 좀 당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방황할 거야? 그러지 마시라는 거지. 미리 사회 경험을 쌓으셔가지고 당황하지 말고 방황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이직을 비롯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거지. 사회 경험을 쌓으시고 사회 경험을 쌓아서 이런 일을 당했더라도 이직을 하다거나 뭔가 대처를 하셔야 한다는 거지. 자기 아재야 아재. 누가 옆에서 보면은 완전히 무슨 아재야. 근데 씨발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래. 완전히 그 알맹이는 안에 내용물은 완전히 소녀야 소녀. 감수성 많은 소녀야 완전히. 소녀 감수성 있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해고 조금 당했다고 다쳐가지고 와 막 방황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 10년을 방황을 해. 나 그 사람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옆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산적처럼 생겼는데 풍채도 좋고 막 산적처럼 생겼는데 안에 내용물을 까보면 완전히 무슨 소녀 감성인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마시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경험 미리 쌓으시고 그때그때 처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때그때 처신을 잘하자. 나도 처신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하자는 거지 우리가. 자, 그럼 알바를 뭘 해야 되냐? 저는
육체 노동 하는 쪽으로 추천합니다. 물론 뭐 컴퓨터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머리 쓰는 알바도 분명히 있어요. 알바도 있는데 이런 건 하지 마시고 몸으로 때우는 노가다성 알바를 추천한다. 어차피 우리가 이 알바를 하는 목적이 뭐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경험 쌓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해가지고 사회 경험이 생기겠어? 생각을 해봐. 이런 거 머리 쓰는 거 해가지고 사회 경험이 쌓이겠어? 퍽이나 쌓이겠다. 아무래도 노가다 쪽으로 뭔가 몸 때우는 일, 몸으로 때우고 막 자기가 움직이고 막 뭐 햄버거를 튀기든 뭐 식당에서 뭐 서빙을 하든 뭐 배달을 하든 이런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해야지 뭔가 경험이 쌓일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알바를 왜 해? 경험 때문에 하는 거잖아. 경험 때문에. 경험 때문에 하는 거야. 경험 때문에. 경험 쌓으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 해가지고 경험 쌓아지겠어? 안 된다는 거지. 물론 조금은 되겠지만 거의 아마 힘들 거야. 그래서 알바를 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걸 추천한다는 거지. 내 말은. 주로 추천하는 게 이제 햄버거 알바. 뭐 맥도날드든 뭐 KFC든 다 좋으니까 햄버거 가게에서 뭐 패티를 튀기든 자시든 뭐 시장에서 뭐 식당 알바 뭐 짐을 나르든 뭐 무슨 음식을 나르든 뭐 배달을 하든 뭐 이런 거 등등등등.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걸 추천한다는 거지. 뭐 농산일, 공장 이런 거 등등등. 하여간 몸 쓰는 일을 추천드린다는 거지. 머리 쓰는 거는 솔직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잖아. 어차피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텐데 뭐하러 머리 쓰는 알바를 또 해? 할 필요 없다니까. 너네가 알바를 해야 한다면 뭘 해야 되겠어? 그래, 이런 걸 해야 돼. 머리 쓰는 일은 이미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요. 걱정하지 마. 머리 쓰는 일까지 굳이 알바 안 해도 돼. 응?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머리는 충분히 많이 써 이미. 더 할 필요도 없어 이런 거. 너네가 앞으로 경험을 쌓으려면 뭘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긴 시간 동안 알바와 그 다음에 레포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줄줄줄 얘기를 해봤어요.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레포트 중요한 얘기죠. 레포트 대충 썼는데 그 사람이 과연 사회 나와가지고 회사 생활 똑바로 할까? 내가 봤을 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절대 그럴 일 없어. 레포트 대충 쓴 사람들은 회사 생활 10중 8구 망한다. 특히 그게 일반 사무직이나 이런 경우라면 100% 망한다. 그 다음에 알바. 이거는 뭐 네가 사무직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어. 네가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해야 돼. 이거는 네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직종 불문, 직업 불문하고 무조건 다 추천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사무직을 하든 개발자를 하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직업을 불문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국민한테 다 추천드려요. 이제는 그래. 이제는 지금은 시대는 그렇다.
차라리 뭐 유학 가고 이런 건 안 해도 된다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유학 안 가도 돼.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이거는 해야지. 이것도 안 하면 너 바보 천치 된다니까. 응? 바보 천치 돼. 이것도 안 해보면. 왜 그냥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사람이 바보 병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뭔 해본 적이 있어야지 뭘 알지. 응?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몰라가지고 당연히 헤매고 당연히 진짜 잣대는 거예요. 네, 잣댄다. 그래서 이런 거를 무조건 해봐야 한다는 거지. 무조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국민이 다 해봐야 된다니까. 자, 그렇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KCM이었습니다.